지금 증인 중에 선서하지 않은 증인 있습니까? 증인 중에 선서하지 않은 증인? 예. 이름이 뭡니까? 박상용 증인은 선서를 하지 않았네요. 박상용 증인은 왜 선서를 하지 않죠? 그냥 이야기해 보세요. 마이크 필요 없습니다. 예. 그 이유를 소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마이크는 가지고 오세요. 마이크 가지고 오세요. 아니, 이야기 없이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는데 제가 마이크를 줄 이유가 없습니다. 법상 증인 선서 거부를 소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을 마이크를- 지켜서 진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니, 자, 예, 마이크를 받아주세요. 소명을 해야 위원님들이 들으실 거 아닙니까? 마이크를 반납하세요. 네. 안 들리시는 내가 분들 그 다음에 마이크를 줄지 안 줄지 판단할 테니까 반납하세요. 예, 지금 박상용 증인은 가장 지금 중요한 사람이고 오늘 내용에 이번 오늘 국정조사의 중요한 핵심 증인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외부 SNS 방송 등을 통해 자기의 이야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리고 지난 법사위, 국정감사 등에서도 여러 가지 발언을 하면서 문제가 있어 왔는데, 오늘 아주 가장 중요한 증인이 갑자기 선서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상황이지요, 지금? 그렇죠? 선서하지 않겠습니다. 선서하지 않겠다고요? 네. 증인 선서를 하지 않겠다고요? 말씀드렸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지 않는 이유를 마이크 없이 이야기해 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아니, 들어보세요, 우선. 여러분, 증인 선서 안 한다는 거 알았습니까? 몰랐으니까요. 예,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님, 이 부분은 속기가 되어야 합니다. 내 소명 사유가 속기가 되어야 합니다. 마이크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판단합니다. 아주 법의 영역입니다. 증인 선서를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증인 아닙니까? 박상용 검사, 증인 선서를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증인 아닙니까? 증인 선서를 하세요. 아니, 국회의원 여러분, 그동안 국정감사에서 자기 이야기를 했고 이 자리에서는 조작 수사의 이야기가 있어서 가장 중요한 증인입니다. 그런 증인이 증인 선서를 하지 않는다면 되겠습니까? 증인 선서를 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십시오. 박상용 검사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소명 이것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마이크가 있어. 마이크 안 달아서. 오늘 가장 중요한 증인 아닙니까? 온 세상이 알고 있는 가장 중요한 증인이에요. 그리고 그동안 SNS와 방송 등에 자기의 이야기를 그렇게 하더니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상식으로 국회의원 여러분도 납득이 되십니까? 납득이 되십니까?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 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 선서를 거부한다면 사유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소명하게 해주십시오. 예. 의사진행 발언 먼저 좀 진행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김영동 의원, 그리고 양분남 의원, 이건태 의원. 예. 김영동 의원 먼저 3번 의사진행 발언 하십시오. 예, 위원장님. 제가 국회법이나 조감사법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일반적으로 증인에게도
보장해야 할 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위원장께서 사전에 이미 정당한 사유 여부에 대한 것을 확인하시지도 않으시고 마치 고발 내지 처벌하겠다는 걸로 먼저 언급한 것은 정말 부적절한 회의 진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박상영 증인이 왜 선서를 거부하는지 내용을 일단 들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절차상 정말 사소한 건데 이거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마이크를 넣어줬다가 뺐다가 그런 예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저도 발언할 때 마이크 끄십시오. 그렇게 진행하지 마시고 마이크를 제가 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을 할 때 들리도록 해주기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럼 감정적으로 문답해요? 대응할 게 아니고 정말 왜 선서를 거부하는지 박상영 검사가 우리 위원들이 국민들이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뭔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사 회의 진행과 관련돼서 박상영 증인이 왜 선서 거부를 하는지 본인이 마이크에 대고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증언 거부권, 선서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 헌법상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실 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을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셨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은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설사 정당한 사유가 없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처벌받는 것은 변론을 하더라도 강요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예요. 기본이에요. 근데 억지로 그거를 선서하라고 강요를 해요. 이거는 아무리 중범죄자라도 우리가 보장을 해줘야 될 권리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거를 마이크 없이 그냥 하라고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도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국민들도 그걸 들으셔야 돼요. 이 방송은 마이크를 하지 않으면은 국민들한테 들리지가 않아요. 국민들도 들으셔야 되고 역사의 기록에도 남겨야 되는 겁니다. 왜 수사한 검사가 증언을 거부하는지 선서를 거부하는지 그건 남겨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마이크를 줘서 정상적으로 증언을 진술을 하게 하고 그것이 합당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국민들도 판단하실 것이고 위원장도 판단해서 그걸 고발할지 뭐 어떻게 할지 결정하실 거예요. 왜 그 기회 자체를 봉쇄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이 지금 청문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먼저 결론을 다 얘기를 해놓고 시작을 해요. 조작 기소다. 그 한 당사자다. 선택적으로 조사했다. 그렇게 규정을 해놓고 이 청문회를 할 것 같으면은 뭐 하려고 하고 왜 증언을 들어보려고 합니까? 아예 규정이 다 되어 있는데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좀 군시렁거리지 마세요. 자, 들어봐야지 그걸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기회를 주고 우리 말할 기회가 있는 만큼 저분들한테도 말할 기회를 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민주주의 사회이지 않습니까? 청문회를 어떻게 이렇게 운영을 합니까? 다 규정해놓고 난 다음에 조작했다라고 저 사람한테 왜 선서하지 않느냐? 네가 조작해놓고 그렇게 하면 청문회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기회는 공정하게 또 청문회도 국민들이 보기에 목적이 제가 공소 취소를 위한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좀 그럴듯하게 하세요. 이렇게 어거지로 좀 하시지 말고. 예, 지금 그 증인 중에서 증언 선서를 거부하는 사례 저는 뭐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이유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국정조사 자체가 특정한 사건의 수사나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이거 사실 뭐 위증으로 고발을 해도 기소할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그런 국정조사에 나와가지고 본인이 굳이 선서하지 않겠다. 그건 저 인정해야 된다고 보고요. 둘째, 박상용 지금 그 증인으로 나오는 박상용 검사는 여러분들 지금 까먹고 있겠지만은요. 탄핵 소추가 발의된 그 탄핵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몇 달 전에 오늘 오전에 한 이야기들 법사위에서는 그냥 눈 감고 다 외울 정도로 나왔던 이야기들이에요. 지금 본인이 탄핵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징계 절차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본인도 나와서 증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지금 탄핵안이 계류 중에 있어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국정조사 특위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또 증언을 해라. 만약에 그때 한 증언하고 오늘 하는 증언하고 조금이라도 차이 있으면은 또 고발하자고 할 거 아닙니까? 벌써 오전에 언론 보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고발하겠다고 벌써 뭐 예단을 가지고 계시더만요. 그런 상황에서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나 선서하지 않겠다. 그렇지만 진실을 말하겠다 하는 저는 그 입장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심지어는 지금 증인으로 부르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뭐 녹취록 이야기를 꺼내세요. 우리 국민들이요, 그 정도 녹취록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녹취록 중에 하이라이트는 이재명 대통령이 형수한테 했던 그 녹취록이잖아요. 그거 듣고도 대통령 되셨는데 뭐 이 정도 가지고 우리가 녹취록 눈 하나 깜짝 하겠습니까? 그 녹취록이 그동안 3년 동안에 잠자고 있었던 이유는 그 녹취록 전체를 공개할 수가 없으니까 법정에 증거로 못 냈던 거예요. 서민석 변호사 본인이. 그러다가 지금 갑자기 청주시장인가요? 예비 후보로 나오면서 공천 헌금성으로 이거 녹취록 들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지금 본인의 탄핵안이 있는 그 증인이 증언 선서를 거부하겠다? 전 당연히 보장되어야 될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이 했던 조작 기소, 조작 수사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입니다. 그 중심에 박상용 검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법무부 차관님, 검사가 저래도 되는 겁니까? 이 검사들의 문제점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제기하는 가장 중심에 박상용 검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수없이 많은 위증을 하고 오히려 이화영 전 부지사를 위증으로 고발을 했죠. 그리고 이제 녹취가 만천하에 공개돼서 박상용의 목소리 그대로예요. 자기 목소리 아닙니까? 읍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전화 드렸습니다. 애절하게 그러면서 협박 넣어서 했던 녹취가 만천하에 드러나니 이제 와서는 증인 선서를 거부하겠다고 합니다. 국민들에 대한 협박입니다. 협박.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자기가 지은 것에 대해서는 고백하고 책임을 지는 모습이어야지. 대한민국 검사가 저래도 되는 겁니까?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다 일어나서 증인 선서를 하는데 혼자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언론에다 대고 위법, 위헌, 국정조사라고 해요. 공무원이 저래도 되는 겁니까? 대한민국 국회가 잘못된 걸 국정조사로 진상을 규명하자고 하는데 다시 한번 저 태도와 자세, 이 장에 와서 저런 모습이었다면 검사실 안에서 상대를 사냥하기 위해 어떤 모습을 가졌을지, 어떻게 협박하고 어떤 말도 안 되는 거짓을 들이밀며 그들의 목숨을 압박했을지 상상이 갑니다. 저는 분노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박상용 검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국정조사는 아주 일찌감치 준비되었고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엉뚱한 소리들 해대지 말고 국정조사는 국회가 해야 되는 주요한 의무이자 임무입니다. 그리고 권리입니다. 좀 더 생각을 하고 증인 선서를 하고 예의 있게 증인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고 진술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잠시 나가서 대기해 주시고 증인 선서를 하겠다 마음을 먹고 다시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실 준비를 하기를 요구합니다. 대신 그 전에 나가기 전에 짧게 왜 증인 선서를 거부하려고 했는지 기회는 주겠습니다. 지금 문서 만들어 왔습니까? 네, 만들어 왔습니다. 문서 안 됩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소명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럼 소명서 제출하세요. 소명서 제출 지금 나에게 하고 그리고 나가서 대기하고 계시다가 오늘 중요한 증인이니 가서 마음을 바꿔서 다시 증인 선서를 하시고 진술을 해나가는 상황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가서 대기하고 계세요. 박상용 증인 나가서 대기하고 계세요. 예. 그것은 알아서 옆에서 조치해 줄 겁니다. 나가서 대기하세요. 행정실장께서
나가서 조치를 해주십시오. 자, 이따가 다시 나가십시오. 이만큼을 만들어 왔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자, 네, 대기하고 계세요. 자, 박상용 검사, 박상용 증인. 박상용 증인에게 아니 됐어요. 아닙니다. 소명서를 냈어요. 여러분, 소명서가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이에요. 예? 지금 마이크를 잡고 이 7장에 달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예? 그러려고 했더니 또 왜 거길 주냐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박형수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국민들께 말씀드립니다. 박상용 증인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면서 대한민국 검사가 7장의 내용을 들고 왔어요. 밖에서 계속 정치 행위를 하고 있었어요. 정치 중립을 지켜야 될 검사가 밖에서 계속 정치 행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들어와서도 이 신성한 국정조사장에서 정치 행위를 하고 있었어요. 이에 대해서 단호하게 지적합니다. 그리고 행정실에서는 나가서 정치 행위하지 않고 대기하도록 그렇게 조치 취해주길 요구합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질의와 답